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주당 9,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과 3년 전 이 회사는 특별 배당으로 단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가 왜 이토록 극과 극의 선택을 했을까요? 2024년 초 반도체 적자로 시장에 얼어붙던 그때 삼성이 던진 약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AI 호황과 맞물리며 지금 거대한 현금 눈덩이가 되어 굴러오고 있습니다. 9년에 걸친 투자와 배당의 시속게임. 그 안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당 9,000원 이 숫자가 여의도 증권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세전 9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전자의 배당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핵심 약속은 간단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잉여 현금 흐름이란 영업으로 번 돈에서 설비 투자 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발표된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최악의 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간 벌어들일 현금의 절반을 주주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시장이 불붙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흑자로 전환했고 2025년 4분기에는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동안 쌓인 잉여 현금 흐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주당 9,000원이라는 숫자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배당을 주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왜 특별 배당이 0원이었을까요? 같은 회사가 같은 규칙으로 운영했는데 왜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한 사이클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의 두 번째 주주 환원 사이클이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이 3년 동안 삼성전자 주주들은 특별 배당으로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기마다 주당 362원의 정기 배당만 꼬박꼬박 지급됐을 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85조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말 주주들에게 주당 1,578원의 특별 배당이 지급됐습니다. 정기 배당까지 합치면 꽤 쏠쏠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이클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나눠줄 현금 자체가 없었으니 특별 배당이 0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 3년 동안 삼성전자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갔던 걸까요? 답은 설비 투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만 매년 4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57조 6천억 원을 집행했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P2, P3 공장을 가동하고 P4, P5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최소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EUV 노광계 한 대 가격만 1,500억 원입니다. 이런 장비가 수십 대씩 들어가야 합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 폭발하는 와중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급락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빙하기 한복판인 2024년 1월
삼성전자는 다음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최악의 시기에 이런 약속을 던졌을까요? 삼성전자 경영진은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황 뒤에는 반드시 호황이 온다는 것을요. 2024년 1월 그 약속은 일종의 베팅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테니 그때 번 돈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베팅은 적중했습니다. 2024년부터 대규모 건설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현금 유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AI 슈퍼사이클이 터졌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죠.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완전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찍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긴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투자와 배당의 시소 게임이 마침내 반대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투자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배당 쪽으로 시소가 기울고 있습니다. 투자한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2025년에는 5년 만에 특별 배당이 부활했습니다. 4분기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이 지급됐고 연간 주당 배당금은 1,668원을 기록했습니다. 배당 성향은 25.1%로 고배당 상장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EA 같은 계열사들도 특별 배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삼성그룹 전체가 주주 환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 배당은 설비 투자 사이클을 버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인내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금 잔치가 시작되자 주식시장에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누가 이 파티의 주인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24년 말 약 317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5년에 700조 원을 돌파하더니 2026년 초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조 원을 찍은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누가 사고 누가 팔았을까요? 2025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섰습니다. 소액 주주수를 보면 이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549여 명이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516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2025년 말에는 419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약 96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떠난 겁니다. 개미가 팔고 큰손이 받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물린 개인들이 주가가 오르자 본전 심리로 팔고 나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장기 베팅에 들어간 거죠. 여기에 세제 변화도 한몫합니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고배당 상장사 주주들에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세율은 22%에서 38.5% 사이로 종합과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은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증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특별배당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연간 주당 배당금 1,668원, 배당 성향 25.1%입니다.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배당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가 된 거죠.
큰손들이 삼성전자에 몰리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현금 잔치를 모두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금을 펑펑 뿌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삼성전자의 역대급 배당 소식에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를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170억 달러, 약 23조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했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연간 700억 달러, 약 9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당 수익률은 0.3% 안팎에 불과합니다.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으로 주당 이익이 올라가고 결국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아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배당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삼성전자도 이 흐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2024년 12월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1차로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죠. 2026년 상반기에는 약 16조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총액은 27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방식은 현금 배당 중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사주 매입에 전체 주주 환원의 70에서 80%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 현금 배당 비중이 높은 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현금을 주주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자사주 소각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사주를 매입해도 소각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두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을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소각까지 실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중이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는 다음 3년 정책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은 3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4에서 2026년 사이클이 올해 말 종료되고 2027년 초에 새로운 3개년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죠. 이 발표가 왜 중요한지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더 많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길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확대해서 주주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이죠. 현금이 쌓이고 있으니 더 풀어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더 늘리는 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6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17%로 3위까지 밀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4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약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늘려서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할 시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6년 연구개발에 1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평택 4공장 준공 시점을 앞당기고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0만 장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도 이 나노 공정으로 전면 전환해서 2026년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늘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 주주 환원 재원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주주 환원을 늘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2027년 초 새 정책을 발표할 때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FCF의 50% 환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AI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주 환원 비율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3년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메모리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2027년에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더 공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보통 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AI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 전통적인 사이클 패턴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메모리를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연산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AI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만약 이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7년 초에 발표될 새 주주 환원 정책은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50%를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당 9,000원 배당이 화제가 됐는데 다음 3년에는 이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면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HBM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AI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면 메모리 수요도 꺾일 수 있죠. 반도체는 늘 그래왔습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건 2027년 초에 발표될 새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삼성전자가 FCF 50% 환원 원칙을 유지할지, 자사주 소각 비중을 얼마나 높일지, 정기 배당을 늘릴지 줄일지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다음 3년의 방향을 가늠하게 됩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바로미터이자 반도체 사이클을 잇는 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배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1년에 특별 배당 영원을 받았던 주주들이 2026년에는 역대급 현금 잔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핵심은 3년 단위 사이클이었습니다. 이 간극이 다음 3년에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압박과 주주 환원을 더 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균형을 잡을지 2027년 초 발표가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배당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을 버틴 주주에게 그 인내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들어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